현대차 부분이 이렇게 보시면은 8월 달에도 계속 올려드렸는데 어찌됐건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날 두들겨 맞았죠.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날 두들겨 맞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 두들겨 맞은 흐름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대차에 대해서 추가적인 문자 사인을 내보내고 현대차에 대해서 편입의 설정 범위를 우리는 잡아드렸어요. 오히려. 지금 PDF 파일을 그 20일자 기준의 현대차를 또 올려드릴게요. 저 20일자 기준의 PDF 파일이 그럼 저도 열어볼게요. 현대차. 왜냐하면 최대한 자료가 제대로 많이 들어간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현대차. 문자 사인까지 나간 것까지 보여드리려고. 그렇지, 여기 있네. 현대차 쪽 이렇게 보시면은 문자가 이렇게 나가요. 17만 7천원, 17만 5,500원, 뭐 17만 9,500원, 18만 2,500원, 그리고 18만 5,500원, 18만 7,500원까지도 8월 18일, 19일 날 문자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고, 그리고 현대차의 동영상 부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아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동영상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라고 해도 안 보시니까 제가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고, 그리고 현대차 영상이 오늘 아침 그 박승규 TV에 아마 있을 건데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다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차의 19일 금요일자 기준에 시가총액이 지금 8위에 놓여져 있다는 게 슬퍼요. 굉장히 슬픕니다. 그 슬픈 이유는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현대차 부분에 이제 이 원고 부분을 같이 이제 들여다 보실 건데, 그 오늘자 원고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 현대차의 실적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시가총액 지금 10위 안에 있는 종목 중에 현대차보다 실적이 영업이익 순이익이 뛰어난 종목이 있나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없죠. 이렇게까지 저평가에 놓여져 있을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저평가에 놓여질 이유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드린다면 이 내용입니다. 지금 현대차의 경우에 6월 22일이에요. 영업이익 8조 2천억 예상했어요. 순이익 7조 5천억. 이게 어떻게 됩니까? 딱 한 달 후에 7월 22일에 8조 2천억에서 8조 7천억, 7조 4천억에서 7조 8천억으로 증가합니다. 예? 아니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경기가 둔화가 아니라 침체 우려감 때문에 안 좋다며. 근데 현대차의 실적의 컨센서스는 이렇게 크게 개선이 돼요. 이게 어떻게 개선되는지 볼까요? 8월 달에 하나, 둘, 셋. 자, 10조야. 8천억에서 10조. 7조 8천억에서 9조 4천억. 상상을 초월하게 증가하죠. 시계열을 보시면은, 컨센서스 시계열을 보시면은 영업이익의 증가가 6개월 전부터 해서 계속 증가야. 아니 지금 하다못해 우리가 사랑하는, 윤정두가 좋아하는 IT 종목조차도 컨센서스가 하향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속상한데, 이건 자동차는 컨센서스가 증가를 해요. 근데 이 컨센서스가 증가하는 요인 중에 가장 큰 거, 그리고 컨센서스가 증가하면서 PER은 2017년 이후에 최저치로 내려와 있습니다. 2017년 이후에 최저의 PER.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PBR은 뭐 중간 정도 수준이고.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급격히. 지금 분기 실적을 보시면 이게 1분기 컨센서스예요. 증권사들이 1분기에 예상한 현대차의 실적입니다. 1조 6,500억.
순이익은 얼마요? 1조 5천억. 근데 이게 이렇게 발표가 나와요. 1조 9천억. 1조 6,500억을 예상을 했는데 1조 9천억. 자, 우리가 시장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 이 얘기 하잖아요. 그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라는 단어를 제도권에서는 제대로 이해를 하고 써요. 방송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뭔지, 어닝 쇼크가 뭔지, 어닝 쇼크는 실적이 안 나오는 거, 어닝 서프라이즈는 실적이 잘 나오는 거 아니라니까. 그 실적의 기준이 언제? 1분기면은 전년 4분기 대비, 전분기 대비, 혹은 전년 동기, 전년 1분기 대비?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컨센서스. 컨센서스가 뭔데? 전체 기관 투자자가 현대차에 대해서 실적을 예상한 거야. 키움증권, 대우증권, 뭐 삼성증권, 대신증권 이런 데가 예상한 거에 대한 평균치입니다. 전년 대비, 전기 대비가 아니야. 그거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경기가 둔화됐다며, 그럼 당연히 실적은 좀 둔화됐겠지. 이 정도쯤은 알고 있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실적, 그 전망치 대비 실질 실적이 어떻게 나왔느냐인데 1분기에 어떻게 나옵니까? 1분기에 17% 증가가 나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20% 이상 증가가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닝 쇼크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럼 얘 어닝 서프라이즈에 못 미치지 않냐?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극대형주는요. 시가총액 8위잖아요. 극대형주는요. 대부분의 증권사가 보고서를 내놓죠. 그러다 보니까 이 컨센서스 평균치가 실질 나오는 실적 대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예를 들면 한 두세 군데에서 내놓는 실적이다 전망치가, 그러면 그 꼬맹이들이 보통 저보다는 어리니까 이제 저도 이제 53, 그러니까 저보다 어릴 거 아닙니까? 그 어린 친구들 몇 명이서 내는 전망치는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야. 조금 많이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런 대형사들은 크게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10% 전후 수준만 넘겨도 어닝 쇼크 내지는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합니다. 근데 17%가 증가해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증가했을까? 인플레이션 부분에 대해서 고마진 차량, SUV라든가 또 전기차라든가 고마진 사양을 만들어내면서, 그러면서 영업이익을 더 부과시킨 거죠. 차대를 올리고. 즉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공급자에 의한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공급자에 의해서 경기가 뭐 일반적인 경기라든가 혹은 경기가 조금 안 좋은 상황에 공급자가 지들 마음대로 공급 가격을 올려버리면 이거는 난리가 나죠. 1차 올쇼크, 2차 올쇼크 때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요. 리먼 이후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코로나19에 대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돈을 뿌려대죠. 돈을 무지하게 뿌려대죠. 응? 돈을 무지하게 뿌려대니까 그 돈이 부동산으로 갔었고 여러 가지의 소비로 표출이 되다 보니 그게 인플레이션이 된 거예요. 그게 부정적인 인플레이션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인플레이션만 조금 잡으면 되는 상태고. 그러면 업종 기준에서 그거를 반영시킬 수 있는 업종.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오리온 같은 경우에 좀 고생도 했지만 결국은 다 수익 내고 나온단 말이야. 왜? 2분기 실적이 2개월 만에 예상치를 다 뛰어넘어 버렸대요. 왜? 제품 가격을 인상을 해도 팔리니까. 오리온이 쪼꼬바이 뭐 가격 올렸나 보지. 현대차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원재료 비용이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 올라서 원재료 비용이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갔잖아요. 인건비 올라가면 모든 게 다 올라갔어. 그런데 판매 대수가 줄었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경기가 둔화됐든 뭐였든 판매 대수가 줄었어. 그런데 고마진 차량이 많이 팔리게 되면서 판매 대수는 줄었지만 매출이 좀 증가하고 영업이익 순이익이 크게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게 전가할 수 있느냐. 차량의 가격에 인플레이션 부분만큼 전가할 수 있느냐. 그거를 전가하지 못하는, 쉽게 예를 들면은
한국전력 같은 경우 정가를 못 하죠. 지난 정부에서는 원전 못 쓰게 해서 원전을 써야 원가가 절감이 되는데 원전 못 쓰게 하니까 원가 확 올라갔는데 전기요금 못 올리게. 이번 정부에서도 뭐 원전 확 풀어줄 것 같이 하더니 또 아직까지 뜨뜻미지근해. 물가는 올랐는데 원자료 비용 올랐는데 인건비 올랐는데 전기요금 팍팍팍 못 올려. 이런 케이스. 또 우리 금융지주사 좋아하잖아요. 남의 종목 얘기할 필요도 없고 우리 금융지주사를 좋아하는데 금융지주사가 6만 원대 중반까지 초중반까지 올라갔다가 두들겨 맞아서 5만 원이 이탈되는 그런 흐름, 그런 수모를 겪은 게 왜 그래요? 야,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각한데 야, 확 그냥 대출금리 이렇게 확 올리면 야, 대출금리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 한마디에 대출금리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되면서 그 인플레이션, 아니 은행은 뭐 인건비 안 올라요? 그거를 전가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는 그러면은 힘겨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그러니까 산업별로 시장이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인플레이션은 나오잖아요. 화폐가치 지금 훼손됐죠. 화폐가치 훼손된 것만큼 1,000원이면 살 수 있었던 게 1,500원 줘야 사고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럼 정상적인 기업 계속해서 영업이익, 순이익을 유지할 수 있는 또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에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실적 보셨죠? 전체 시장에서 현대차의 실적. 우리나라에서 영업이익 3위예요. 근데 시가총액이 8위가 말이 됩니까? 그잖아요. 이번에 뭐 미국 쪽의 보조금 그게 그렇게 큰 영향 아니라니까. 왜 그러냐면은 좀 이따 보겠지만은 외국인 기관 수급이 그게 문제가 되면 때려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팔아. 오히려 샀어 금요일 날 더. (2분기) 실적 보실래요? 2분기 실적을 1분기에 1조 6천억 예상치에서 1조 9천억 나왔잖아요. 2분기는 2조 2천억 순이익 2조를 예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난리가 난 거야. 30% 50% 증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현대차 또 기아도 마찬가지죠. 6월 7월 시장 박살났을 때 현대차 기아는 오히려 올라왔어요. 그 과정 속에 눌림폭 정도입니다. 에? 그래서 8월 19일자에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금요일날 주가 좀 올라오면서 순위가 조금 올라왔다 이런 내용들을 설정해 드린 겁니다. 오늘 기준에서 현대차의 시가총액이 네이버하고 뭐 1,000억 밖에서 1,000억. 어찌됐건 올라왔어. 몇 위? 7위로 8위에서 7위로. 이게 금요일날 올라와 있는 거죠 사실. 응? 이 정도 갖고 되겠냐 이거예요. 상당한 그 전기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였냐면 지금 그 LG화학이 2차 전지 배터리 만들기 시작한 게 95년부터고요. 현대차도 전기차 만들기 시작한 게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정책에 대한 기준이 잡혀야 되는 거죠. 아니 막말로 주유소는 지원 안 해주고 왜 전기차만 지원해주나? 환경 문제 때문에? 에? 아 그럼 국민의 그 보건을 위해서 술도 안 팔고 담배도 안 팔아야지 왜? 가스 충전소 전기 충전소는 막 그냥 정부 보조금을 만들어주고 그게 사실은 미국의 정책 기준이잖아요. 응? 그래 미국의 정책 기준을 보시면은 친환경 관련된 정책, 응? 전기차를 떠나서 친환경 관련된 정책.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완전한 생산을 다 못한단 말이에요. 공급이 아주 원활하진 않아요.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이 됐든. 근데 공급을 완벽하게 못 해주는 상태에서 전통 에너지에 대해서 규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야, 니네가 대기가스 뭐 발생시키고 대기 오염시키고
북극곰이 얼음 위에서 못 자고 물속에서 자야 되고 지구의 온난화의 주범이 니들이고 그게 왜 민주당이 그럴까? 착해서? 아니죠. 뭐 때문에 그래요? 공식적인 정치자금 의원이 친환경 쪽, 특히 신재생 에너지 쪽 이런 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1등 국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미국의 국민들이 다 바보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뭐 중간선거 기준점에 지지율이 11월에 이제 중간선거가 있는데 지지율이 지금 어때요? 상당하죠. 상당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방송 나오는 친구들 중에서 정신 나간 애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뭐 트럼프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트럼프 보고 뭐 미쳤다고 그러고 아니 미국 국민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야 미친 사람 뽑게? 그거는 언론 플레이의 기준인 거고 보수당이 집권을 하다 보니까 주변 국가들이 보수 자국을 위한 목소리를 키우는 대통령이 정부가 들어서다 보니까 주변 국가들이 조금 부정적인 해석을 내놓는 것이 일반적인 거고요. 그래 공화당 정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라 전통 에너지를 육성을 한단 말이에요. 환경세 들려도 된다. 그래서 결론은 2015년도에 오바마 대통령 때 미국의 환경청이 제재를 가한단 말이죠. 전통 에너지 업체들에 대해서 환경세를 부과하고 제재를 가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화당 정부, 그러니까 그 주별로 공화당의 특색이 있는 그 주들이 있죠. 그 주 그리고 업체들 해서 2015년도에 미국의 환경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걸죠. 그게 올해 6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월권이다. 환경청에게 부여한 권한을 사실은 넘어섰다. 이런 발표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내용이 뭐 하나솔루션이나 OCI의 조정을 일부 그것 때문에 나왔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그러한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유럽이나 영국에서도 좀 데모가 크죠. 에너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그럼 에너지 가격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오른 게 아니에요. 유가도 보시면 그렇게 뭐 크게 움직인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그들의 불만 중에 하나의 요소는 왜 신재생 에너지의 가격이 그렇게 다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급도 충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왜 얘들만 혜택을 주고 전통 에너지 업체들한테는 왜 세금을 확산을 시켜서 에너지 가격이 강세를 띠게 해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우리들 국민들이 소비자들이 힘겹게 하느냐 이런 내용까지 나왔어. 근데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흘려듣고 마세요. 현대차 얘기하다 갑자기 너무 그쪽으로 깊게 들어갔는데 결론적으로 현대차는요 2020년도 들어서서 민주당이 선거에서 사전 선거에서 승기를 잡아가는 시점 그렇게 해서 테슬라가 엄청나게 강세를 띠는 그 시점부터 해서 바로 현대차 그룹은 2020년부터 해서 정의전 회장부터 해서 발빠르게 움직여서 그동안 개발하면서도 그냥 주춤거리고 있던 공화당 정부에서 주춤거리고 있던 전기차, 가스차, 가스차가 아니라 전기차, 수소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집중해서 육성을 했죠. 현대차 그룹주들의 흐름이 2020년부터 움직임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21년부터 뭐 난리가 났었고 그리고 정점 찍고 눌리는가 싶더니 실적이 이렇게 나와주다 보니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현대차 기아가 세계 시장에서 이런 점유율, 이런 그 강력한 실적 나와준 부분이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터지고 나서요. 환율 때문에 환율의 효과를 너무너무 많이 보면서 엔화가 초강세를 쪘기 때문에 지금은요 엔화가 초약세죠. 올해 들어서만 평가절하가 20%입니다. 달러 대비 20%가 넘어요. 우리나라는 10%대뿐이 안 돼요. 그러면 현대차 기아는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야 되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지. 왜? 2008년도에 엔화가 어마어마한 강세를 띠면서 미국 쪽에서 중소형 차들을 현대 기아가 다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기아가 그때 주가가 16배 올라옵니다. 14배 올라옵니다. 14배. 현대차가 7배 올라오고.
그때 벌은 자금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슈퍼볼 광고를 내요? 현대차 기아가 슈퍼볼 광고까지 해가면서. 근데 그거를 흥청망청 쓴 게 아니라 기술을 축적을 했죠. 그리고 동유럽 쪽, 인도 쪽 시장 계속 개척을 했고, 그리고 지금 전기차 부분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테슬라 이외에 가장 강력한 전기차 성장주, 또 가장 많은 판매, 그게 다 실적으로 연동이 돼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19만 7,500원 종가까지 형성됐던 이 종목이 이게 19일입니다. 19일 날 개인들의 수급 어때요? 오히려 더 물량 뺄게요. 17일, 18일 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내용 중에서 친환경 관련된 내용, 거기에 미국 생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그게 엄청난 악재요인이라면 외국인부터 때려 팔아야죠. 기관이 파는 게 아니라. 기관이야 우리나라 기준이고 우리 종목의 기준이고 뭐 연기금도 있고 하니까 그들은 안 팔아야죠. 오히려 뭐 팔 수도 있어. 외국인은 무조건적으로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가가 11,500원이 빠졌는데 수급은 그렇게 꼬인 게 없고 금요일은 오히려 개인이 사고. 그러니까 심각할 정도의 어떤 변동성의 확장이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현대차 기아가 2020년 10월 20일 날 대손 충당금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9일 날 장 끝나고 공시가 나와요. 대손 충당금 잡는다고. 그게 악재예요? 악재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때가 16만 원이 이탈됩니다. 현대차가 동시효과에 마이너스 6%가 나와요. 마이너스 6%로 시작해. 동시효과에. 시간에서 4% 빠졌는데 동시효과에 마이너스 6%. 그리고 종가가요. 약법으로 끝납니다. 전일 종가 대비 500원 빠져 끝났어요. 그게 저점이 되고 그 이후에 폭등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이 나온 것도 아니고 하물며 이런 변동성이 나온 것도 아니고 어디 갔어? 4월에서 6월 29일까지 6월 달에 보시면 5% 이상 변동이 나온 게 딱 3일 있어요. 4월부터 6월까지. 6월 29일 날 5.65 빠지니까 시장이 다 같이 빠진 거잖아. 얘는 덜 빠진 거 사실. 근데 그걸 뭐 엄청나게 빠진 것처럼 그때 개인들이 떠하는 게 67만 7천 주입니다. 아무 내용도 없이 시장이 빠져서 그냥 5% 빠질 때 개인들이 떠하는 게 67만 7천 주. 6월 29일 날. 근데 지금 보시자고. 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려고 그러고 왜 그걸 스스로 판단하는 전문가들 얘기를 듣냔 말이에요. 주가 좀 밀리니까 17일 18일 좀 밀리니까 쥐들이 뭐나 됐느냐. 미국에서 보조금 안 주는 거 악재예요. 외국인은 샀잖아. 물론 한 명은 아니지만 그것을 억지를 부리면서 해석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게 악재인 줄 알았더니 수급을 보니까 악재가 아니더라. 거래량도 제한적이더라. 29일 날짜 한번 볼까요? 29일 날짜 별 내용도 없어요. 6월 29일 날짜 5% 빠졌죠, 이날. 아이고 죄송합니다. 바이오셀 난 깜짝 놀랐네. 현대차 지금 올라 그러는데. 깜짝이야. 자, 현대차 6월 29일 날 이때 이제 시장이 다 같이 무너져 내릴 때 기준이잖아요. 5.65% 빠졌어요. 개인들 67만 7천 주 떠안았어요. 250만 주 터지고. 이거 뭐 개뿔이나 뭐 이게 악재면은 무지하게 터져야지. 안 그래요? 그리고 2020년 10월 20일 날 볼까요? 윤정두가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이건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야. 나의 소중한 자산. 우리 고객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 기억 하나 못할까? 우리는요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 재편입의 기준을 잡은 게 8월부터 잡았어요. 8월부터 고생했지. 8월부터 잡아서. 왜 7월 달에 시즌에서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30% 비중 채워갖고 그 어마어마한 수익 다 잡아내고 이제부터는 주력주 다시 잡아갑시다 해서 IT, 자동차, LG화학 편입했죠. 그게 70%씩 올라와. 이게 10월 20일 날이 예? 이날 양복인 것 같죠? 6% 개파락 나온 이후에 돌린 거예요, 이게.
10월 20 죄송합니다. 코스피 지수 깜짝 놀랐네. 또 한 번 놀랐어. 현대차 차트를 보려는데 코스피 지수에 6% 빠졌다는데 안 빠졌잖아. 아우 깜짝 놀래라. 죄송합니다. 웃어서. 자, 2020년 요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 8월부터 샀다고. 장대 항공 이렇게 터지는데 윤종도가 안 살 것 같아? 예? 들여다봅시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장대 항공 터지는 데가 안 살 것 같아? 이런 장대 항공에 윤종도 안 들어갈 것 같아? 여러분들 여기서 들어가 못 들어가? 아니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끼리 얘기해서 현대차 여기서 들어가 못 들어가? 윤종도는 들어간다니까? 우리 VIP 회원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거래량 거래대금 미친 듯이 터졌어. 그 앞에 거래량 하면 차이가 나.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여서 미국의 민주당이 승기 잡혔다고 해서 막 정의정 회장 막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전기차 막 집중하고 이거 여기서 안 사? 왜 안 사? 신고가래를 계속 나오는데 그죠? 그러고 나서 17만 원, 18만 원, 19만 원대 막 치고 들어 올라가는데 이날 장 마감 이후에 19일날 장 마감 이후에 대손 충당금 잡혔다. 그랬더니 무슨 현대차 기아가 경영권 승계 작업하려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고 현대 글로비스의 주가를 와, 난 진짜 소설들을 쓰고 앉아 있어 진짜. 이날 우리는요 윤종두가 오기를 부릴 수 없으니 시초가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3% 조정 받으면 그때 눈물을 머금고 손절을 합시다.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이미 두들겨 맞고 시작한 거 그거에 대해서 건들지 맙시다. 마이너스 6%대 시작했죠. 종가는요 500원 마이너스로 끝났어. 16만 원 깨진 거야 이날이. 그러고 나서는요 내리 폭등이지. 현대글로비스 이날 27%인가 올라서 우리는요 다 잡아먹었지. 그때 당시 문자 사인 다 있어. 현대글로비스 2020년 차트 내용까지 다 지금 그려놓은 거 다 있죠 여기. 싹 있어 이게. 에코프로 그 교육할 때도 보여드렸어. 이게 27%인가 올랐을 거예요. 정확하죠 27%. 개파랑 마이너스 2%에서부터 쭉 당긴 거야. 경영권 승계 작업 때문에 얘를 주가를 들어. 에이라이 확 그냥 막 그냥. 우리는 어디서부터 봤어요? 여기서부터 봤단 말이야. 정확히. 예? 농담 아니라. 그거 보여드려요? 저 차트하고 방송 화면을 저 화면에서부터 저 27%까지 수익 난 거를 보여드리면 되지. 우리는요 이렇게 모든 게 다 정리가 다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에코프로의 뒷부분에 보면은 저 그 교육 내용이 나와요. 갭 상승 이후에 음봉 떨어지고 종가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오르냐라는 기준점의 설정 범위. 아마 맨 뒤에 있을 것 같은데 중간에 넣어놨나 맨 뒤에 넣어놨나 보겠습니다. 에코프로의 그 교육 기준을 설정을 할 때 여기 있죠. 이게 현대글로비스야. 이게 27% 오를 때 기준.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요 자락. 요 자락이 요거. 응? 그리고 조 자락에서 야간 방송해 드리고 그죠? 그 다음 날 양봉 뜨고 그리고 방송 이 차트가 많아서 방송에서 갖고 나왔던 건 다 잘라내고 이제 27일 거 보여드린 거예요. 20일 거, 21일 거, 27일이 아니라 이날이 현대차 기아 야간 방송에서 대표님이 현대차가 시간에서 4% 빠지고 끝났어요. 그거 뉴스 공시 나오고 나서 시간의 거래 중에 3개 호가가 형성되고 끝난 거라서 의미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6% 마이너스로 시작했고 얘는 마이너스 2% 매수. 현대글로비스 매수 사인 나갔는지 볼까요? 오늘 뻥이 아니야. 현실이야. 현대글로비스. 야간에 다 교육 잡아드리고 미리. 단문 문자 봅시다. 현대글로비스 그 단문 문자 보시면은 앞서서 10월 20일 날 이날이죠. 문자 3번 나가요. 17만 8천 원에 10% 유지하고 신규 5% 편입하시고 2차 목표 주가 21만 원, 23만 원 올려놓고 19만 2천 원, 21만 5천 원 이탈 시 50% 이상 차익 실현. 됐어요?
대박이죠. 그 이전에 어떻게 돼요? 이런 데서 사잖아. 응? 결론적으로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도 뭐 그 당시에 그 당시 문자 꺼내놓은 게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그 역사를 다 알고 있어야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와서 지금 깔짝깔짝 대고 현대차가 좋아요, 기아가 좋아요. 이번에 미국의 보조금을 못 받아서 그게 악재예요. 악재냐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악재로 보이시나요? 어? 안 팔잖아. 안 팔았잖아요. 현대차. 이거 어떻게 하실 거? 오늘도 샀네? 개인들만 뺏겼네? 어떻게 하실 거야?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답답해서. 저 구간에서 시장 대비해서 얼마나 강한, 응? 가격 기준을 잡아줬습니까? 3월 저점 대비해서의 변동성. 이게 6월 30일이에요. 6월 30일. 응? 그리고 나서 저 상승익대 확인형 뜨고 나서, 응? 윗꼬리 부분이었죠. 그 다음에 장악형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주가 부분은 쭉쭉쭉이었어. 그런데 저 장대음목 떨어진 이후에 망치형으로 되돌리는 흐름으로 인식을 하자라고 잡아드린 거죠. 응? 시장 대비해서 현대차의 기준은 상당한 흐름을 형성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일본 기준이고 조금 전에 보신 거는 주봉 기준이고.